반갑습니다. KP어스 박몽 대표입니다. 네, 캡처원 22.3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또는 14.3이라고도 하죠. 버전 이름이. 그래서 오늘은 14.3이 어떤 기능이 추가가 되었고 무엇이 달라졌는지 지금 중요한 사실들을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특징은 매직 브러쉬라는 기능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유심히 살펴보면요. 이전에 이 노출에 이렇게 레이어라는 데 부분에 보면은 조금 이게 좋아진 부분도 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인터페이스를 좀 안 바꿨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이제 혼란이 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당황했던 거는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여기 있던 게 여기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기존의 유저들의 이제 불편함을 반영을 시켜야겠다는 의지인데 여기서 이제 매직 브러쉬 설정이라든지 해서 이 레이어를 넣고 빼는 것들이 요로 여기 있던 게 요로 이동됐더라는 거 당황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마스크 이제 그리기가 있었는데 그 옆에 이렇게 반짝이는 매직 브러쉬가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매직 브러쉬부터 살펴보겠는데요. 매직 브러쉬는 풍경 사진가나 이제 건축 사진가 분들 또는 이제 이런 제품 이제 촬영하시는 광고 사진가 분들께서 특정 영역에 마스크를 이렇게 칠할 때 과거에는 이제 붓으로 내가 이렇게 이제 칠해 준다든지 이렇게 제가 해볼게요. 이제 이런 식으로 칠했어야 된단 말이죠. 또는 이제 선형으로 이런 식으로 했는데 매직 브러쉬는 어떤 부분들이 이제 달라졌냐면 자, 매직 브러쉬를 누르고요.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른다든지 또는 여기서 브러쉬 설정을 눌러서 크기를 조절해 주시고요. 불투명도를 조절해 준 다음에 허용 오차를 관대하게 할 것인지 아주 깐깐하게 할 것인지 가장자리를 매끈하게 할 것인지 관대하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해서 마우스로 살짝 이렇게 칠하고 손을 떼면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알아서 계산을 해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줘요. 제가 좀 깐깐하게 해내니까 말 그대로 매직이죠. 네. 그래서 벌써 주변부를 이렇게 칠한 거예요. 그래서 좀 작게 해서 이런 미미한 부분 이렇게 칠해주면은 나중에 이제 이렇게 내가 원하지 않은 부분들은 이제 지우개를 통해서 이제 정밀하게 이렇게 이제 해줘야겠죠. 하지만 이제 요거는 이제 예시를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능숙해지시면 이런 부분들을 더 정교하게 이제 빠르게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만약에 M을 누르면 마스크에서 M을 눌러서 피사체를 제외한 주변 부분 한다든지 또는 레이어에서 마스크를 반전을 하면은 피사체만 이렇게 칠해졌죠. 이 상태에서 피사체만 뭐 샤픈을 더 강하게 준다든지 또는 노출을 내가 섀도우를 올려주고 또는 콘트라스트를 주고 이런 식으로 이전 이후를 보면은 배경은 건드리지 않고 피사체만 건드려지는 이런 효과들을 매직 브러쉬를 통해서 빠르게 작업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건 좀 어려운데 자, 여러분 웹사이트에서 저희 이제 KP어스나 이 캡처원닷컴에서 이제 릴리즈 노트를 살펴보면 자, 매직 브러쉬라는 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 내보내기가 재설계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장점이자 단점일 수가 있는데 과거에 내보내기가 여기 화살표가 있었고 여기 톱니바퀴가 있어서 저는 주로 톱니바퀴를 사용을 했는데 톱니바퀴가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래서 툴탭 추가해보면은 저는 처리가 있을 줄 알았는데 없어졌습니다. 아예 빼버렸어요. 그래서 이 눈썰매가 있으신 분들은 잘 보세요. 가져오기는 그냥 가져오기입니다. 근데 내보내기 보면은 여기 조그만 화살표가 있어서 내보내기는 요거 누르면은 요런 식으로 하이 메뉴가 나타납니다. 아셨죠? 그리고 그냥 누르면은 자, 내보내기 설정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처리 레시피에 있었던 톱니바퀴에 있었던 처리 레시피가 이 내보내기 창에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옵션 표시라는 거 눌러주면요. 좀 더 많은 옵션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 중요한 것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게 있는데요. 자, 여러분. 자,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번에 내보내기 옵션 중에 전미사 추가, 덮어쓰기, 건너뛰기 요거 무슨 말인지 헷갈리실 거예요. 그러면 기존 파일의 전미사 추가 이건 뭐냐면 내가 이 사진을 내보내기를 해서 아웃풋 폴더로 보낸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지금
A6606.CR2-2라는 이 사진이 이미 내보내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또 내가 다시 사진을 좀 더 수정을 해서 내보내기를 다시 했어. 근데 내보내기 파일이 있단 말이죠. 이전에 했던 게. 그러면 똑같은 사진에다 뒤에 전미사를 추가해서 6606 이런 식으로 전미사를 추가하겠다라는 겁니다. 또는 옵션을 내가 바꿔서 덮어쓰기면 기존에 있는 거면 이 파일을 내가 수정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불필요하게 전미사를 추가해서 똑같은 사진이 여러 개 생성하는 게 싫어. 그럼 덮어 써버려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너뛰기. 내가 이전에 컨버팅을 했는데 또 해? 하지 마. 건너뛰는 거예요. 중복이 되니까. 이거를 내가 옵션을 정할 수가 있나요? 기본값은 전미사 추가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단어에 혼란스럽지 말고 이게 갖는 의미를 여러분들의 환경이나 작업에서 반복되는 작업이 불필요하시거나 아니면은 덮어 쓰실 분들은 옵션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릴리즈 노트 보면 자, 개선. 이거는 이제 번역이 잘못됐죠. 개선점이 뭐냐인데 하이 폴더에 이미지를 표시해주고 새 파일 폴더를 동기화한다. 아까 이제 기존 파일 덮어쓰기나 이런 것들은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다양한 테더링 개선이 있고. 자, 그러면 이거는 저는 좀 더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조금 완벽하게 파악하지 못했는데 요 부분들은 제가 좀 더 보완해서 제가 알려드릴 텐데 지금 요게 제가 카탈로그에서 여러 장의 이미지 중에 일부 사진만 이렇게 불러왔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을왕리라는 데서 6장의 이미지를 불러왔는데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이 싱크를 눌러가지고 하이 폴더를 포함을 해주면은 자, 286장의 새로운 이미지를 가져오기 창을 해서 표시를 해주면 싱크를 눌러주면요. 다시 가져오기 창이 뜨면서 아까 을왕리라는 이 안에 하이 폴더에 있는 사진들을 이렇게 많은 사진들을 다시 내가 더 추가적으로 불러올 수 있는 거예요. 이미 불러온 카탈로그에서 그 폴더에서 하이 폴더를 다시 싱크해가지고 불러와서 카탈로그를 사용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세션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이 카탈로그를 쓸 때 이런 표현을 쓰거나 자산관리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드라이브, C 드라이브나 D 드라이브나 나의 하드디스크에서 흩어져 있는 여러 사진들을 내가 내 사진 자산들을 이렇게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이 좋아졌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아까 전에 내보내기 창에서 제가 그 전미사 추가랑 뭐 덮어쓰기, 건너뛰기라는 세 가지 옵션을 설명을 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테더링을 개선했다 그랬는데, 자, 테더링의 개선에 대해서 이제 여기 자, 설명을 보면은요. 자, 어떤 얘기냐면은 다양한 자, 후지 필름 카메라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라이브뷰를 테더링 하면서 이제부터 이제 캡처원에서 라이브뷰로 테더링 하면서 바로 촬영을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라이카 포커스 넛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라이카 카메라를 요 라이카 슈퍼 AMR S24나 라이카 AMR S30CS라는 렌즈를 쓰면요. 세 가지 다른 간격으로 초점을 조정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라이브 뷰나 이런 거 보면서 여기 촬영에 보면은요. 지금 여기 포커스에 보면은 세 가지 요게 넣어질 거예요. 요 옵션을 통해서 AF를 미세하게 조정, 크게 작동한다든지 미세하게 조정한다든지 해서 세 가지 다른 간격으로 초점을 조정할 수 있다라는 거를 테더링 하시면서 그게 이제 라이카가 포커스 너치가 지원된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새로운 카메라들 후지와 파나소닉 루미스가 지원이 됐고 새로운 렌즈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그리고 제가 중요한 게 있는데 자, 여기 이제 이제 알려져 있는 버그에 대해서 이제 수정이 됐고, 윈도우판에서 기존 버전에서의 버그들을 이렇게 수정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요구사항. 자, 여기 보면은요, 여러분들께서 주의하실 사항이 있으세요. 자, 맥 사용자분들 중에 M1 맥 요새 핫하지 않습니까? 애플에서 새로운 M1 칩을 사용한 맥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부 캐논 카메라에서 USB 3.0을 사용하는 썬더볼트 포트에서는 테더링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몇 카메라 유저분들께서 이 애로사항이 접수가 보고됐어요. 해외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M1 노트북에 캐논 쓰시는 분들은 USB 2.0 케이블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제 뭐 i5나 i6 사용하시는 분들 또는 ODS 마크 4 쓰시는 분들, 이런 분들께서 이 USB 3.0 케이블을 썼을 때 테더링이 안 돼서 그런 경우에 이제 USB 2.0 허브라든지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알고 있지만 빨리 이 부분이 해결돼서 캐논 유저분들께서 마음 놓고 M1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답답하시겠지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22.3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예,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하게 이 14.3에서 여러분들께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나 팁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KPS 박무웅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